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켜달라고 하는 국민청원이 2019년 5월 27일 오늘 오후를 기준으로 무려 2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본 국민청원을 처음 작성하신 분이 쓴 긴 글입니다. 먼저 앞부분만 제가 조금 읽어드리자면, 이 청원을 처음 작성하신 분도 예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집회에 촛불 들고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조차도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제 글을 작성하게 됐다라고 서술을 밝히고 계셨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죄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자, 1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군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했으며 우리 국민들을 잠재적인 핵인질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해이하게 하는 등등 대한민국의 이제 보편타당한 국민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죄목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재인 대통령은 자칭 인권 변호사라고 떠들면서 정작 북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인민들의 그런 처형,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등 북한의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서는 입 한마디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죄였고요. 자, 그리고 3번. 북한산 석탄 문제를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명하지도 않고 이제 자꾸 감추고 이제 은폐하고 있다. 온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석탄과 석유의 해상 불법 이제 밀반입, 수출입을 감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게 도대체가 말이나 되는 소리냐. 자, 그리고 4번.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은 왜 묵인하고 있느냐. 드루킹은 대선 이전부터 활동했다고 스스로 본인 입으로 자백을 했고,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을 비롯해 여러 여초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여론조작들이 목격되고 있는데 왜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도 없이 이를 묵인하고 있느냐. 또 이런 것들이 또 네 번째 죄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해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우리나라 스스로 정보 수집 능력을 약화시키느냐. 이런 것들을 죄목으로, 주요 죄목으로 이제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죄목을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청원을 이제 본 청원인이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짤막짤막하게 나온 내용들이지만 조금 이제 어설프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요 문장들이 전부 다 핵심은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그죠? 다 맞는 말들입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이번 사실에 대해서 법리적인 관점에서 본 사건을 논의해 보자면 청와대는 여러분들 행정부의 최고기관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이제 아무래도 입법사법행정으로 분리된 대한민국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실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건 절대로 만능의 제도는 아닙니다.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건의되는 이런 내용들이 원래는 어떤 일종의 국민들의 어떤 질의응답 시간이지 사실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좌파 정부에게 좌파 대통령을 이제 본인의 손으로 탄핵해달라는 이런 국민청원을 올려봤자 사실 어떤 반응이 돌아오겠습니까? 뻔한 반응이 돌아오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자 역시 이것을 모르고 올린 것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알면서 올렸겠죠. 이분의 이제 말씀은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우파 민심을 한번 결집해보고 그리고 울분을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올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21만 명의 동의하신 네티즌 분들께서도 국민들께서도 그것을 다 알면서 여기에 동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 핵심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는 결국 이거라는 것이죠. 서명 인원이 국민청원 시스템이라는 것은 서명 인원이 20만 명이 일단 넘으면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공식 답변을 내놓는 것이 이제 규칙이고 관례입니다.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의 탄핵을 청원하는 이런 성난 민심과 질문에 대해서 문통은 과연 어떤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이죠.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저 인간은 틀림없이 1번 적당히 무시하거나 2번 얼버무릴 게 뻔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나 적당히 하면서 애둘러버리고 퉁쳐버릴 게 뻔히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자기에게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얼마나 개돼지처럼 취급했는가는 과거 이제 여자도 군대를 보내라 이른바 여성징병제 청원 사건을 우리가 한번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무렵에 대한민국 남자 네티즌들은 국방의 의무를 비하하는 여성계와 페미 집단의 폐악질을 참다 못해가지고 이른바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면서 공식적으로 국민청원을 넣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은 정부 공식 답변 인원이 10만 명으로 이 제도는 원래 미국 정부에 있었던 것을 우리나라도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그대로 본따온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10만 명이 넘으면 이제 백악관이 60일 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것으로 또 어떤 그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난 남성들의 민심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대한민국에서 마침내 여자들도 공평하게 군대를 보내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라라는 이런 의견으로 이제 남자분들의 뿔난 민심이 터져 나왔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반응을 했었냐면 그냥 다 재미있는 이슈 같다, 참 재미있다라며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많은 남자분들이 이 정부의 수준과 그리고 대국민 소통 태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는 품었습니다만 사실 안타깝게도 이런 가축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놓고도 아직까지도 대깨문 노릇을 하고 있는 호구 같은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이 대한민국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정부 공식 답변 인원수는 10만에서 20만 이상으로 상향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심점도 약하고 결집이 좀처럼 하기 힘든 남성 여론들, 우파 성향의 여론에 대해서는 개무시를 하겠다, 공론화가 되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문정부의 뻔뻔한 의도와 소통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사건이 바로 그 여성징병제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치인과 좌파 세력이라고 하면 일단 학을 떼고 보는 이유입니다.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청원 21만 명 돌파 링크는 아직까지도 청원 마감 일자가 며칠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영상의 밑에다가 고정 댓글로 여러분들에게 주소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